여러분, 지금 영양제 몇 가지나 드시고 계세요?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홍삼, 유산균, 마그네슘. 한두 가지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약은 의사한테 처방받고 먹는데 영양제는 그냥 몸에 좋다고 해서,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광고 보고 먹기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 생각 오늘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잘못 먹는 영양제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심각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약의 효과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영양제들의 함정과 제대로 먹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제 시장의 현실부터 짚어볼게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으로 약 6조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합이 서로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를 모르고 드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이 위험할까요? 대표적인 위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칼슘과 철분을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드시는 분들이 많고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둘 다 손해를 봅니다. 칼슘과 철분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경로가 똑같습니다. 동시에 먹으면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 둘 다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칼슘과 철분은 반드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따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홍삼과 당뇨약을 함께 드시면 위험합니다. 면역력에 좋다고 홍삼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홍삼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로 인슐린이나 경구용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 홍삼까지 함께 드시면 혈당이 이중으로 떨어져 저혈당 쇼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는 어지럼증, 식은땀, 의식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당뇨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신 후 홍삼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메가3와 혈압약, 혈액 희석제를 함께 드시면 조심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항혈전제, 아스피린처럼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오메가3까지 고용량으로 드실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엔 잘못 알려진 영양제 상식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비타민은 수용성이니까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 비타민 C, 비타민 B군처럼 수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O,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처럼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됩니다. 특히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면 체내 칼슘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신장, 결석, 신장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어를 과다 복용하면 두통, 구역질,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영양제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오해, 칼슘은 많이 먹을수록 뼈에 좋다. 칼슘을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뼈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과다 복용하면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혈관 석회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칼슘제를 드실 때는 비타민 D와 함께 적정량을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오해, 영양제는 언제 먹어도 다 똑같다. 영양제마다 먹어야 하는 최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 식사 후에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로 지용성이라 식사 후,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은 위산이 적은 공복, 즉 식전이나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데 유리합니다.
철분제는 공복에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위장 자극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게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양제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드시는 영양제 목록을 한번 점검하세요. 중복 성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서 따로 비타민 D와 칼슘을 추가로 드시면 이미 종합 비타민 안에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영양제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병원 진료나 약국 상담 시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제와 처방약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약국에 가실 때 드시는 영양제 제품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보여주시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 혈액 검사로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세요. 광고 보고 유행하는 영양제를 무작정 먹기보다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실제로 부족한 것으로 나온 영양소를 보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혈액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철분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영양제 개수를 줄이는 것도 건강관리입니다. 여러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으면 위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 23가지만 골라서 제대로 드시는 게 10가지를 대충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조합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칼슘과 철분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따로 드세요. 둘째, 당뇨약 드시는 분은 홍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은 고용량 오메가3 조심하세요. 그리고 비타민 D와 칼슘은 적정량을, 지용성 비타민은 축적되니까 과잉 복용하지 마세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 목록, 오늘 한번 꺼내서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양제 드시는 부모님, 가족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인이 유독 많이 걸리는 위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세계 위암 발생률 1위. 한국의 식탁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